1882년 영국은 에디슨에 의해 세계 최초로 석탄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했습니다. 산업혁명의 상징물이었죠. 그런데 130년이 지난 지금 인류에게 폐해를 끼치는 구조물로 변해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인류의 발전을 가져다준 석탄 화력 발전소는 계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편리를 위해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달콤함에 취해 우리는 스스로가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내뿜고 있습니다. 이대로 괜찮을까요? 만약에 이산화탄소를 더 배출하게 된다면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기후를 경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산화탄소는 지구를 달구는 온실가스로 이미 지구의 온도를 올라가게 만들고 있고 지구는 마치 우리에게 경고를 주듯이 기상이변을 여기저기에서 일으키고 있습니다. 각국 전문가들은 지구의 온도를 산업혁명 이전의 온도에서 1.5도씨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인류가 기후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해답입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각자의 방법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 말이죠. 200년 전 산업혁명의 탄생은 인류에게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구의 모습도 바꾸고 있는데요. 지구온난화로 북극 빙하 면적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고 아프리카 킬리만자로의 만년설이 줄어들어 하류에는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미 대륙의 파타고니아 빙하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이유는 산업혁명 이후 인류가 배출한 이산화탄소로 지구 온도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200년 전부터 우리가 심각하게 이산화탄소를 다량 배출한 것이죠. 이렇게 급격히 오르는 온도에 대한 우려로 유엔사나 각국 전문가로 구성된 IPCC에서는 미래전망 기후변화와 지구환경 변화에 대한 예측 시나리오를 작성했는데요. 시나리오는 향후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중 RCP 8.5 시나리오는 이산화탄소량이 지금 수준으로 계속 배출될 때 2100년도를 예상한 것이죠. 2.6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그 온실효과의 크기가 거의 늘어나지 않는 경우로 이야기를 하고, 가령 예를 들어서 8.5,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얘기하는 건데 8.5의 경우에는 온실효과가 3배 이상으로 커지는 경우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RCP 8.5 시나리오에 따르면 2100년도에는 전 지구 평균 온도가 4도씨가량이 더 올라가는데요.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강우 강도가 훨씬 더 강해진다라든가 또한 해수면 온도가 높아진다든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간이 진짜 생존하기 어려운 날씨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한 거고요. 우리나라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RCP 시나리오에 따라 미래를 진단해 볼까요? 기상청에서는 2018년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 보고서를 작성했는데요. RCP 8.5 시나리오에 따르면 연평균 기온이 약 4.4도씨 오르고요. 여름 일수는 더 길어져 약 170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의 반 정도가 여름이 되는 것이죠. 여름이 길어지면 폭염 일수도 당연히 늘어나겠죠. 약 한 달을 폭염에서 지내야 하고요. 무려 2달간을 잠설치는 열대야 속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런 우울한 미래는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한 것이죠. 지난 9월 제주도에서는 GGMT 온실가스 관측에 관련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회의가 있었는데요. 세계 기상기구와 국제원자력기구가 공동으로 1973년부터 2년에 한 번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온실가스의 측정 방법과 그 정확도, 그리고 새로운 관측 방법들에 대한 내용이 주로 논의되는데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온실가스가 어느 지역에서 주로 배출되는지 등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as I explained, works on providing the evidences on climate change, evidences on greenhouse gas level change. So what we can use the observations and analysis of the data to identify where are the largest sources of greenhouse gas emissions in the region, and then the governments can take action and address those particular sources. 온실가스가 조금이라도 증가하는 것은 각 나라마다 민감한 문제인데요. 이 온실가스는 기체이기에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배출됐는지 파악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산화탄소가 한번 중국이나 이런 데서 발생이 되면 편서풍지대에 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거치고 일본에 가고 이렇게 이산화탄소는 흘러가거든요. 우리나라는 안면도와 제주도, 독도에 기후변화 감시소가 있는데요. 안면도 기후변화 감시소에서 측정되는 이산화탄소 양은 비슷한 위도의 지역보다 많은 양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 발생한 걸 수도 있지만 어쩌면 편서풍을 타고 중국에서 건너온 이산화탄소가 원인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리고 이 이산화탄소 농도가 그렇게 높다 그러면 얘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면 아마도 나중에 기후 외교 문제가 터졌을 때 대응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죠. 그럼 온실가스 배출량의 역사를 한번 볼까요? 역시 산업이 활발한 나라들에서 이산화탄소량이 많아지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영국은 점점 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배출량이 현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순위에서 밀려난 걸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원인일 수 있지만 사실 영국도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마을은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공급되는 전기를 사용했던 옥스퍼드셔주 디드콧의 한 마을입니다. 과거 이 마을 사람들은 발전소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어떤 모양을 하느냐에 따라 날씨를 추측했다고 합니다. 이 마을에서 30년을 산 닉 웹씨. 석탄 화력 발전소의 냉각탑 폭파 장면을 집 앞에서 지켜봤다고 합니다. It was always alive. There was always steam coming out of it. There was smoke from the chimneys. First 3 towers come down a couple of years ago, and that was quite a big event. We all stood out on the green just over the other side there, and it was early in the morning. We must have been out there for 3 or 4 hours. 그렇게 마을 사람들과 함께 숨죽여 기다리며 그 광경을 함께 했는데요. 산업혁명의 위험을 대변했던 냉각탑. 어쩌면 이런 생활에 편리를 주었던 상징물이기에 사라지는 것을 안타까워할 수도 있는데요. Coal was a very important aspect of our heating and lighting for many, many years, as was oil. But to get rid of the fossil fuels, as we call them, then yeah, it's got to be a good thing. 영국은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이 발전소뿐 아니라 영국에서는 2025년까지 석탄 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기로 약속했는데요. 이렇게 영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펴는 데 기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기후변화위원회입니다. The UK has a long history of burning coal for electricity generation, but actually a lot of the UK's coal power plants were old anyway. But then there's been a few different actions which have helped them to close. We've also introduced carbon prices, so it's more expensive to run coal compared to gas generation, which means that coal is running less as well. And then the government also set a long-term target of 2025 to say that we can't burn any more coal for electricity generation by then. 영국 의회가 제정한 기후변화법에 따라 2008년 만들어진 기후변화위원회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안과 증거를 수집해서 정부에 조언하는데요. 현재는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So 85% of UK households burn natural gas for heating. And in the long run, we need to fix that issue. And the easiest thing you can do about that is when you build a new house, don't connect it to gas. Connect it to a low carbon form of heat, like a heat pump, for example. And actually the government accepted that recently.
And the way we did that is we've shown the costs of that. We've shown how many houses are likely to be built between now and 2050, and this emission savings of them having a low carbon heat source instead of gas. 영국 정부는 기후 변화가 아닌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노력으로 이산화탄소 대신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각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국 잉글랜드 중동부 지방에 위치한 노팅엄. 로빈 후드의 고향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곳이죠. 노팅엄 시의회에서는 탄소 중립을 선포하고 2028년까지 영국 최초의 제로 탄소 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에 도시에서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노력들이 곳곳에서 보이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전차입니다. They're trying their best to do things with regards recycling, all these sort of things, as well as using the tram, promoting that instead of bringing the car in. 차량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대신 전기를 사용하는 전차가 시내 곳곳을 누빕니다. 영국에서만 많이 보는 풍경이라고요? 아닙니다. 런던만 하더라도 빨강 2층 버스가 도시 전체를 누비면서 트램은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어딜 가도 보기 어렵죠. 노팅엄만 빼고요. 노팅엄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영국에서 사라진 전차를 10년 전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환영을 받은 건 아니었죠. There were some people who were worried about it, about the noise and about the disruption and the cost to the council. But over a period of time, it's very popular. There are still people who probably wouldn't like it past their house, but lots of people use it every day, and the park and ride is very, very well used. 파크 앤 라이드. 표지판이 보이시나요? 전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역에 있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전차를 이용해 도시 중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평일에는 이 주차장에 차를 세우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있겠죠. Park your car here on the car park, which is free to park. Come to the ticket machine, buy a ticket, which are all excellent value and probably less than you'd pay in some to park in the city centre. 노팅엄시에서는 주거 지역이 밀집한 곳에는 파크 앤 라이드를 제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전차를 이용해 도심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팅엄셔주의 주도이기도 한 노팅엄. 그래서 도심은 늘 교통난이 심한데요. 10년 전 이 전차가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집 근처에 차를 세우고 전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매연으로 가득했던 도심의 공기는 점점 깨끗해져 갔죠. 물론 이산화탄소도 줄어들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중교통 대부분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이도록 했습니다. 노팅엄에서는 시내버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에너지를 사용하는 버스들로 모두 바꿨습니다. 택시들도 마찬가지죠. I have had this vehicle 1 year now, and in the 1 year I have definitely saved fuel by a massive amount. I would say 80% savings. 노팅엄에선 탄소 제로 도시를 위해 대중교통은 물론 7년 전부터 2030년 탄소 기준치에 맞는 집을 짓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낡고 오래된 집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집으로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택부터 의회 펀딩을 받아 지역 단위로 고쳐나가고 있죠. In the UK, the built environment, the houses and the buildings that we occupy account for about a third of all the emissions in the UK. So about 30% of the emissions is associated with the buildings that we use. So it's a massive contributor and a massive challenge if we're going to get to net zero energy, net zero carbon emissions. 노팅엄은 이렇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루어진 성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죠. A lot of work has gone off in Nottingham City Council for many years, and 20 years ago we started working on this. We were aware of the need to address
climate change then. Hence the fact that we've got a great public transport system, lots of solar panels, good insulation on council housing. These are all things that have happened because of the determination of my predecessors. 하지만 지금 일어나는 기상이변이 회귀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우리는 그에 맞춰 사는 방법도 익혀야 할 것입니다. 이곳은 영국 남부지방에 위치한 켄트주의 텐더튼 마을. 오래전부터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있죠. 그 예가 바로 와인입니다. 영국 브랜드 와인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켄트주를 대표하는 관광 상품이랍니다. So Bacchus 2018, so this is our best-selling English wine, and we sell loads and loads and loads of this, so absolutely brilliant. And Taste of England in the bottle here, so I'll leave the bottle there for you. Feel free to have a try, of course. 유럽인 대다수가 놀라는 영국 와인. 영국 잉글랜드 남동쪽에 위치한 켄트 지역. 2010년까지는 8월 최고 기온이 약 22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날씨가 점점 변하기 시작했죠. 기온은 점점 올라가고 강수량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켄트주에서는 이런 날씨에 맞춰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작물을 개발하면서 포도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포도는 점점 맛이 들고 어느새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는 날씨까지 된 것이죠. Yeah, the weather's definitely getting warmer here, and it's meaning that the growing seasons be slightly longer, and then we're able to produce sort of very high quality crop and very large yields as well. So we're planting more vines in sort of Aylesford, Boxley. We're acquiring new land all the time to be able to plant vines on, and then eventually produce obviously great. 이렇게 영국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변하는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이제 막 도시의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 이미 오래전부터 시스템화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독일인데요. 독일은 교토 의정서의 의무 감축량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이곳은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기상청입니다. 기후변화 정책을 수립하는 주요 기관답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건물 시스템을 지었는데요. 내부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에어컨을 사용하는 대신 조경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방향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죠.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Das ist eine Klimafunktionskarte. Und da sieht man auch die innerstädtische Überhitzung, beziehungsweise kühlende Parks, ja, beziehungsweise oder aber hier die kühlende Funktion eines Flusses, das ist die Elbe. 독일에서는 도시열섬 현상을 줄이는 방법을 숲에서 찾았습니다. Vor allen Dingen große Alleen, die sich strahlenförmig aus der Stadt herausziehen, dass man solche Freiluftschneisen frei hält, sodass in der Nacht kühle Luft von außen, aus dem Umland angesaugt werden kann. Die steigen dann über der warmen Stadt auf. 낮에 뜨거운 여름, 자연적으로 밤이 되면 숲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시원한 공기가 도심으로 전달되죠. 곳곳에 있는 숲이 보이시죠? 독일 도심에는 숲을 의무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도시 조경이 아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으로 말이죠. Deutschland ist eines der ersten Staaten, die eine nationale Strategie zur Klimawandelanpassung. Der Klimawandel nicht allzu rasch so negativ verändert, dann denke ich, ist Deutschland gut vorbereitet. 독일은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지자체별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독일 북서부에 위치한 니더작센주의 하노버. 이곳은 니더작센주의 수도로서 행정,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한데요. 오래전부터 재생 가능 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생태순환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인 하노버시의 크론스베르크를 찾았습니다. Also eine Stadt hat sowieso ein etwas anderes Klima als das Umland, weil sehr viel bebaut ist, sehr viel Gebäude, hohe Versiegelung. Und darum ist es in der Stadt immer ein bisschen wärmer, besonders nachts, als im Umland. Aber durch den Klimawandel verstärken sich die Prozesse noch. 크론스베르크의 주택입니다. 여느 주택과 다른 점이 보이시나요? 바로 지붕입니다. 지붕에 풀이 심어져 있는데요. 이것이 의무라고 합니다. 80er Jahre oder 90er Jahren beschlossen hat, wie man mit Dachbegrünung in der Bauleitplanung umgeht. Also wenn neu gebaut werden muss, besteht die Pflicht, bestimmte Dächer zu begrünen. Zum Beispiel die Dächer von Tiefgaragen müssen immer begrünt werden, also alles, was neu gebaut wird. Und auch die Dächer von Gewerbe- und Industriegebauten zum Beispiel. Oder in der Stadt Wohnhäuser oder Gebäude, die tiefer liegen. Also wenn es jetzt so Blockbebauung gibt. 이 주택은 주택 지붕에 풀을 심어 냉난방 효과는 물론 빗물 저류 시설 효과까지 가능하다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로써 이산화탄소 60%를 저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곳에 주거하는 라이너 데이프스 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Auf dem Dach wächst was, ne? Ja. Es ist ja grün. Und dieses Gründach trägt natürlich noch dazu bei, dass es im Sommer kühl bleibt im Haus. 이 부부는 이곳에서 약 20년 동안 살았는데요.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럼 집 구경을 한번 해볼까요? Das ist eine Holzkonstruktion, in der halt Isoliermaterial verbaut ist. Und die Fenster haben auch eine Besonderheit. Die haben eben, sind 3 Gläser und dazwischen halt auch noch auch Edelgas als Isolierungsmaterial. Ich kann Ihnen das mal demonstrieren. Spiegeln tut es eben auf jeder 이 유리창은 특별한 창인데요. 창 안에 가스를 넣은 단열창입니다. 불빛이 세 줄이 되는 게 보이시죠? 3중 단열로 집안 내부의 열 손실이 최소화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환기를 위해서는 문을 열어야 하지 않을까요? Dann möchte man ja die Fenster aufmachen zum Lüften. Man möchte ja frische Luft haben. Und dann würde im Winter ja sehr viel Wärme rausgehen. Und um das zu verhindern, gibt es in diesem Haus eine Lüftungsanlage. Und da oben kommt die Luft ins Haus. Da oben unter der Decke sehen Sie die kleine Öffnung. Dort kommt die Luft ins Haus. Dahinter ist die Öffnung, dass die Luft wieder angesaugt wird und nach außen geblasen. Wir schauen uns das jetzt auf dem Boden mal an. 사계절 내내 문을 열지 않아도 자동으로 환기가 되는 시스템을 갖춘 패시브 하우스. 곳곳에 통풍구가 있는데요. Hier kann ich Ihnen noch das Lüftungsloch zeigen. Die sogenannte verbrauchte Luft angesaugt. 이 집에 환기와 냉난방이 가능한 것은 다락방에 있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가 볼까요? 보일러 같지만 이것은 공기순환 시스템입니다. Da sind halt 2 Ventilatoren drin, einer für rein, einer für raus. Und die Luft strömt dann hier in den Wärmetauscher, der in diesem Kasten ist, vorbei und wird dann erwärmt bzw. jetzt im Sommer gekühlt. 이것은 공기가 여과되는 장치인데요. 밖에서 들어온 공기가 제일 먼저 이곳을 지나고 또 내부의 공기는 여기서 여과되어 나갑니다. 아까 지붕 위에 얼핏 보이던 2개의 파이프는 공기를 마시고 뱉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실내에 따뜻한 공기가 배출될 때 외부의 차가운 공기에 열을 전달해주고 밖으로 배출되면서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해주는 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공기순환 시스템으로 밖의 온도와 실내 온도 차이를 이용하고 그것을 이용해 집안의 냉난방을 조절하는 것이죠. 결국 냉난방을 위한 전력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 노란 통은 물탱크인데요. Die Wärme kommt jetzt hier von dem hier. Das ist nämlich der Wassertank. Hier ist die Zuleitung vom Dach. Da oben ist der Kollektor ist oben auf dem Dach. Und hier kommt dann das warme Wasser rein und erwärmt das Wasser hier in diesem Tank. Hier ist also unser Duschwasser drin. Und das wird hier jetzt erwärmt. Und weil das so warm ist, wärmt es hier den Raum. 20년째 살고 있지만
그 전에 살던 집과 비교해도 집에 들어가는 유지비가 거의 없어 좋다고 말하는 두 부부. 오히려 더 쾌적하고 좋다고 하는데요. Dann müssen Sie unsere Mettwurst essen. Alle Häuser sind zusammen verwaltet und da werden auch die Kosten verteilt. Und dann haben wir monatliche Kosten von 130 €. Für Heizung, für... Aber da ist natürlich auch noch ein Verwalter mit dabei, also ein Kaufmann, der die Abrechnung macht. Sind 130 € und vorher hatten wir, das waren ungefähr 600 Mark, also 300 €. Also 300 €. Ja. Also Wobei, ein Drittel eingespart. Sie müssen natürlich jetzt also auch 2 Drittel eingespart. Sie müssen die Inflation.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생태 가치를 높인 하노버시의 정책은 그곳에서 생활하고 삶의 터전을 일군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Das tut es auf jeden Fall, denn wenn Sie den Heizwärmeverbrauch reduzieren, dann müssen Sie ja auch weniger Wärme zuführen und das heißt, dass Sie CO2 im hohen Maße sparen können. Blockheizkraftwerken, demnächst werden die mit Biomethan und dazu kommen noch Stromsparmaßnahmen, sodass man hier, wenn man noch die Windkraft mit einberechnet, 74% CO2 gespart hat. 하노버시의 크론즈베르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종합 선물 같은 도시인데요. 자연 생태를 이용해 이산화탄소를 줄일 뿐 아니라 자연적인 빗물 관리 시스템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Und man wusste, dass dieses Regenwasser sehr wichtig ist für die Neubildung von Grundwasser. Und dieses wirkt sich aus auf die Stadtwälder, auf einen Teil der Stadtwälder, die wir haben. Durch eine belebte Oberbodenschicht, die auch Reinigungswirkung hat, dann durch eine Sandschicht und der eigentliche Speicher ist hier die sogenannte Rigole. Fließt es hier in den Boden, sickert ein und nur überschüssiges Wasser 한 번 내린 landet in 비는 dem Schacht. 그냥 하천으로 흘러가지 않고 크론즈베르크의 특별한 하수 시스템으로 흐르면서 도심 전체에 흐르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순환되는 빗물 저류 시설 장치는 유럽의 계속되는 폭염에도 하노버시를 가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했는데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런 긍정적인 사례에도 다른 지자체로의 확대는 부진한 상황인 것이죠. Dass die Klimaschutzmaßnahmen, so wie sie jetzt in der Regierung diskutiert werden, rasch und wirksam umgesetzt werden. Wirklich machbar, die Temperaturerhöhung global unter 1,5 Grad Celsius zu halten, wie das IPCC das fordert. Es braucht rasche und drastische Maßnahmen.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 기후변화로 우리에게 위기가 닥친다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자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용하는 가전제품을 1시간 사용할 때 발생한 소비 전력량을 이산화탄소량으로 환산해 봤는데요. 주요 가전제품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입니다. 식기세척기와 에어컨 드럼 세탁기가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 전기 사용을 줄여서 집안의 전기료는 물론 이산화탄소 배출도 막아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후변화로 우리나라의 여름은 길어지고 폭염은 계속된다는 것이죠. 에어컨 사용을 줄이는 방법을 부산에서 찾았습니다. 부산은 최근 50년간 약 1.6도씨가 상승했습니다. 이에 기후변화의 취약계층을 위해 클로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클로프란 특수 페인트로 옥상에 흡수되는 열을 막는 것입니다. 옥상 표면 온도는 20도 내외로 낮아졌고 그다음에 실내 온도는 최소 2도에서 최대 6도까지 떨어지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냉방 에너지 사용을 절감하고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후한 건물일수록 단열이 안 되기 때문에 더 큰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지대가 높은 곳과 취약계층이 사는 곳을 위주로 클로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클루프 사업으로 올 6월 옥상을 칠한 부산시 수영구의 한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지난해 전기량과 비교해봤는데요. 요금 고지서를 살펴보시면요. 작년 7월 달에는 이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올 7월 달에는 이 녹색 표시된 만큼 나왔는데요. 보시면 한 300kW 정도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작년 대비 복지관의 공기청정기가 30대 이상 늘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기기들이 좀 많이 늘은 편입니다. 늘어난 그 전자 제품들을 더해서 생각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300kW보다 좀 더 큰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현재 부산시에서는 클루프 사업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색깔만으로 확연하게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죠. 부산은 지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RCP 8.5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특히 여름이 길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다각도의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2016년도에 그 제2차 기후변화 적응 대책 그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할 때에 기후변화 그 적용센터에서 제공하는 RCP 시나리오를 활용해서 우리 부산시의 그 취약성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강수량, 폭염, 열대야, 해수면 상승 등 전망됨에 따라서 저희들은 이제 2018년도 도시일선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정확한 열선 평가와 그 예측으로 폭염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에 대한 개선으로 클루프 사업을 하고 있다면 도시 열섬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에는 쿨 페이브먼트를 실시하여 더운 날씨에도 도시를 다닐 수 있도록 했고요. 다른 도시와 달리 횡단보도에는 나무로 그늘막을 조성했습니다. 점점 변해가는 기후변화.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찾아온 곳은 제주도겠죠.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 과일은 물론 귤이겠죠. 하지만 많은 농가에서 이제 다른 과일로 전향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농가를 찾았습니다. 마치 열대 우림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바나나는 한 열흘 정도 있으면 수확돼요. 한 3kg 그 정도 나갈 거예요. 이 농장에서는 열대 과일을 위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수입한 제품보다 오히려 이곳에서 재배하는 과일을 선호할 정도로 맛도 좋다는데요. 여름에 엄청 고온에서 뭐 40도 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고온에는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뭐 밀감처럼 고온이 되면 맛이 없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아, 오히려 한여름에 무척 더울 때도 아무 예, 예. 잘 자라고 고온에서 잘 자라고 하니까 최고예요, 최고. 겨울 한두 달을 제외하고는 노지에서도 열대 과일을 재배할 수 있을 정도로 온도가 올라간 제주도 날씨. 우리나라 농가에 맞는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돕는 온난화 대응 농업연구소에서도 제주도의 날씨 변화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올리브입니다. 지중해 열매로 잘 알려진 올리브가 우리나라 제주도 노지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올리브 중에서도 좀 알이 굵은 생과용 올리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건 이제 한두 달 정도가 있으면 이렇게 수확을 할 수가 있고, 수확을 해서 이제 장아찌를 담근다든지 이렇게 기름을 짠다든지 두 가지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올리브 나무들은 약 10년 정도 됐습니다. 도입 초기에는 여기가 겨울철이 좀 춥고 그렇기 때문에 생육이 좀 부진했었는데요. 점점 이제 온난화가 되는 경향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충분하게 여기 제주 겨울의 기온에서도 충분하게 생육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꽃도 피고 열매도 달리고. 온난화 대응 농업연구소는 우리 농민을 위한 작물을 연구하는 곳인데요. 이곳에서도
기후변화로 품종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연구가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우리의 기본 먹거리입니다. 요 입구의 온도와 제일 안쪽의 온도가 밤이나 낮이나 약 6도씨 정도 이렇게 차이가 지도록 이제 저희가 조절이 되도록 만들어진 연구시설입니다. 2100년도 가까이 됐을 때, 그때의 고온이 됐을 때 작물이 자라는 것들을 이렇게 저희가 이제 직접 심어서 관찰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연구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기온과 RCP 8.5 시나리오에 따른 2100년도 기온에서 무의 생육 상태를 비교해 봤는데요.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온인 지역에서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심어도 무가 생육이 굉장히 느려진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만 보더라도 식탁 위에 올라가는 중요한 식재료인 이런 그런 무, 배추 등이 미래에는 제대로 이렇게 생육하지 못할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먹거리의 변화만이 아닙니다. 기본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인데요. 우리나라에 의한 현상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기후변화가 와서 뭐 폭염이 와서 한파가 와서 뭐 태풍 때문에 무슨 농작물 생산이 심각하게 줄어들면 우리나라의 이제 수입 농산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욱 심각한, 그러니까 뭐 국제적 분쟁까지도 일어날 수가 있고, 좀 뭐 난민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 WEF가 글로벌 리스크 2019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전 세계를 위협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요인으로 기상이변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실패, 자연재해, 이 세 가지가 지목될 정도로 이제 기후변화는 지구의 위험 요소입니다. 특히 엘니뇨 현상과 라니냐 현상에 따라 전 세계에 다양한 기상이변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2011년 미국의 한 대학에서는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에 따른 전쟁 상관관계를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엘니뇨 현상이 발생했을 때 세계에서 일어난 내전에 21%의 영향을 미쳤고, 그 이유는 엘니뇨로 인한 농작물 수확 감소와 허리케인 피해 증가, 기아 발생이 시민들의 분노와 분열을 촉발하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기후가 변하게 되면 이제 극한 현상, 그 중에서 특히 가뭄 현상이나 홍수가 발생했을 때에는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게 뭐냐면 식량 문제거든요. 실제 사례로 꼽히는 예가 바로 2010년 러시아에 불어닥친 사상 초유의 가뭄입니다. 이 가뭄으로 인해 밀 수출이 중단되었고, 그 문제로 아랍의 봄이라고 불리는 시리아 내전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분쟁 발생률을 보면 가격이 상승할 때마다 분쟁과 내전이 잦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 시리아 난민을 기후 난민이라고 한 이유도 이 시리아 지역에서 그 가뭄이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됐고, 그런 가뭄이 지속이 되면 당연히 식량 생산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은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기후변화가 가져온 무서운 나비 효과. 우리가 올린 기온 1도씨는 우리 인류를 위협하고 우리를 서로 싸우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바짝 긴장한 상황에 찬물을 끼얹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 합중국 대통령인 트럼프입니다. To protect America and its citizens, the United States will withdraw from the Paris Climate Accord. What's happening? It's pretty obvious. 이러한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에 이의를 제기한 한 여학생이 있습니다. 워싱턴주 시애틀에 사는 17살의 제이미 마골린입니다. September 20th. No one go to school on September 20th. Is that the strike day? It's a strike day, okay. What day of the week is it? It's a Friday. It's always a Fridays for Future. It's like the campaign is called Fridays for Future, so it's like a...
I'm a 17-year-old climate justice activist from Seattle, Washington. I'm a community organizer in my city of Seattle, mobilizing for climate justice. I am a founder of the youth climate action organization called Zero Hour, which organizes mass youth mobilizations and has been around for a few years, organizing and mobilizing students for our lives and futures. 그녀는 지금 모든 에너지를 제로아워 운동에 바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7월에 진행한 제로아워 청소년 행진도 그녀가 주도한 행사였습니다. 못 참겠다, 바꿔보자는 방식의 활동인 것이죠. 모두가 제이미와 함께한 청소년들이었습니다. Well, of course, the American government is not into this issue with seriousness because they're in the pockets of the fossil fuel industry and the animal agriculture industry. We see this all over the world with the wildfires happening in the Amazon and the government enabling that and encouraging that because more burning rainforest means more acres to raise cattle and agriculture, which continues to destroy our planet. And so the current politicians are completely in the pockets, are on the puppet strings of these massive fossil fuel CEOs. 제이미는 기후변화를 생각하지 않는 미국 워싱턴주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는데요. 이 소송은 전 세계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에 영향을 미칠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죠. We're asking the court to recognize that there's a fundamental right to a stable climate system as part of Jamie's rights to life, liberty, and property. And we're asking the court to find that the government, in creating an energy system that is largely based on fossil fuels, that they have violated Jamie's constitutional rights. And as a remedy, we are asking the court to order the defendants to come up with what's called a climate recovery plan, essentially to come up with the policies that are needed to reform our system and to transition our energy system off of fossil fuels. 그녀는 지금 2019년 9월 20일부터 뉴욕에서 열리는 기후행동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멀리 있는 친구들과는 이렇게 화상통화로 회의를 하면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This year we had a massive youth climate summit in Miami, Florida, and then we're going to be a part of the big strikes coming up in September, and then we're going to be a part of the Earth Day mobilizations for the 50th anniversary of Earth Day. 9월 20일 뉴욕 맨해튼.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기후행동에 나섰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기후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많은 미국인들이 그에 반대하는 것이죠. 직접 느끼기 때문 아닐까요? Every year of my life I have lived has been the hottest year on record. So we've also seen the temperatures rise, and they know that. 이번 시위는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를 사흘 앞둔 20일부터 열린 행사인데요. And it's not just the climate, right? It's like everything that happens from the inequality that we see in the world. Everything from refugees that we see having to come from countries that have been ruined due to the things we've done in terms of taking carbon and putting it into the atmosphere, or even just economic policy. I'm from a country that is disproportionately affected by climate change. I'm from Pakistan, and so oftentimes what happens is that third world countries have to pay the price for what's happening in the West or like developed countries. And in the next 50 years, like places like Bangladesh, because of rising sea levels, Sri Lanka, like we're going to lose a lot of our land. And I think, again, as Sheridan said earlier, it's really important to take action. We are the only country that is, of the 200 plus countries in the world, that is not in the Paris Agreement. It's shameful. I'm very proud that even though there are, our country is not in the Paris Agreement, but there are states like New York State who have, and about 14 or 15 other states who have agreed that winter regulations by the standards of the Paris Agreement. 영국. 비가 오는 싸늘한 날씨에도 사람들이 기후위기 행동에 나섰습니다. 기후와 생태계의 위기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라는 것을 각국 지도자들에게 알리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서 나선 것입니다. UK government aren't acting. They've declared our country in a state of climate emergency, but it's not enough because they need to actually act on that.
this has to be part of her narrative. She's suffering, you know, as much as everybody else with this. And, you know, there are 400,000 people already dying per year in the global south because of this climate crisis. So it's already affecting people. It's not something that's happening in the future, it's happening now. There's a place in your heart, and I know that it is love, and this place. 지구는 오르락내리락하는 온도 속에 지구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그 온도의 변화에 생명체들은 멸종과 탄생을 반복했죠. 지구의 온도가 오른다 해도 지구는 계속 역사를 써나갈 것입니다. 아주 먼 옛날처럼. 그러나 인류는 과연 인류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인류의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자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동하는 것은 지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온도는 0.5도입니다.